네, 안녕하세요. 와조스키입니다. 자, 오늘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빠져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어디까지 더 내려가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좀 불안해하시는데 어, 대응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건 늘 말씀드리죠. 이제 대응에 대한 계획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물론 하락세가 좀 크긴 해요. 하락세가 크긴 합니다. 이제 한 4일 만에 6, 7% 정도 코스피가 빠졌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개별 종목들은 한 10% 정도, 마이너스 10% 정도 주저앉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3,000포인트 내 2,000포인트 이거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트의 전반적인 움직임과 흐름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제가 25일이었죠. 네, 25일 날 이 시장의 그림이 매우 좋았습니다. 제일 좀 좋았던 그림이었어요. 계단형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계단형 상승. 물론 이제 여기 저항이 힘든 건 맞아요. 여기 저항이 힘든데 이제 이 저항을 보합으로 줬다가 뚫어버리는 그림이 제일 좋은 그림인데 예, 저는 그런 그림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음날 바로 세력들이 전량 좀 전체적으로 세력들이 좀 심하게 빼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카페에는 글을 좀 올리긴 했죠. 네, 지금 카페에도 제가 글을 좀 올리고 영상은 찍는 게 조금 여의치 않을 땐 못 올려요. 제가 요즘에 좀 자주 못 올리는데 카페는 이제 간단하게 글을 쓰니까 카페에는 피드백을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카페 오셔서 보셔도 되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그 하락 잉태형, 상승 장악형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자리에선 그게 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긍정적인 그림을 이제 제가 말하는 그런 긍정적인 그림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서 가격을 이제 한 요 정도까지만 조정은 살짝 받을 수 있거든요. 한 요 정도까지만 옆으로 갔다가 가주면은 이 전고점까지 돌파하는 게 매우 수월해져요. 이게 세력들이 상승 전에 항상 만들어 놓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이 관점으로 좀 긍정적이다 본 건데 여기서 이제 물론 이제 계획대로 안 되기도 하죠. 여기서 완전 꺾어버리는 차트는 또 뭐냐면 이거예요. 딱 이거. 그러니까 이 봉 있죠. 이 롱바디 양봉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의 음봉이 나오면 여기서부터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흐름이 바뀌게 돼요. 이 가격은 웬만하면 밑으로 내려와 주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증시를 만들 수 있는 요인은 바로 삼성전자 또 이제 다른 코스피 종목이겠죠. 그걸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증시에 맞춰서 원래 거의 증시를 주도하니까요. 자, 이 라인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 라인. 여기 라인을 박셀바이오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분석한 거. 똑같아요. 이것도. 현재 이제 세력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세력들이 꽉 쥐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 전에는 그냥 실적에 따라 흐름에 맡긴 흐름이었어요. 언제나 늘 그래 왔습니다. 삼성전자는. 근데 이번에는 세력이 제대로 개입을 했거든요. 삼성전자 역시도. 그래서 이제 이것도 세력주 분석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주요 가격이 여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밑으로 깨지면 코스피도 아까 전에 말한 그 가격으로 이탈을 할 거예요. 근데 다음 날에 이제 이걸 이탈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하락 추세 전환이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하락 추세 전환. 그러면 이 밑에까지 가능성이 열리게 돼요. 하락 추세 전환으로 돼갖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여기서 한번 상승이 좋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또 한번 물린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버릴 경우에는 바로 가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살짝 이탈하고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아마 이 과정에서 여기를 한번 때리고 또 밀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내버리는 그러한 시나리오가 이제 형성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쯤에서 바로 올려버리면
이 정도만 밟고 올리게 되면 이제 여기서 또 추가타 상승,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내버리는 이런 빠른 속도의 전개가 예상이 돼서 매우 긍정적으로 봤는데, 다음에 이제 그 음봉으로 장악을 해버리니까 이게 흐름이 완전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흐름이 매우 중요했는데 연속으로 쳐주지 못했고 세력들이 급하게 던지는 모습으로 연출이 됐다라고 제가 좀 결론을 일단은 지어 볼게요. 지금 중요한 주식은 뭐냐면, 지금 종목 중에 중요한 종목이 기아차거든요. 기아차요. 제가 얼마 전에는 한국 주식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종목이 셀트리온이라고 말씀드렸죠. 셀트리온, 자 우리 다 매매하시니까 느끼셨을 텐데, 셀트리온 상승 이제 얘기했다가 그 뒤로 이제 하락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 제약주 다 어떻게 됐죠? 반등이 안 나오죠. 뭐 현대바이오라든지 대웅제약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지금 죽어 있단 말이에요. 움직임은 조금씩 있지만 그게 셀트리온 때문에 그래요. 셀트리온 때문에. 즉 지금 기아차 그리고 더불어서 삼성전자, 삼성전자, 기아차, 그러면 얘네가 끌고 가는 밑에 쫄다구들이 이제 수소차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기아차를 그 필두로 해서 같이 가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무너지면 코스닥에 주도적으로 올라갈 만한, 시장을 좀 들썩이게 할 만한 종목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이 84,730원 제가 선 그어놨는데, 이 선이 이제 대략적인 거긴 하지만 매우 중요한 선이긴 합니다. 매우 중요한 선이에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뭐가 마찬가지냐면, 자 우리 박셀바이오 공부 차원으로 다시 갖고 올게요. 자 박셀바이오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과 같이 이런 그 물린 저항대들을 소화하면서 여기서 제가 가야 된다고 했죠. 가지 않으면 밀린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밀려요. 그리고 한 번 더 가려고 하지만 또 밀려버렸죠. 왜? 점점 무거워지니까 여기에 물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누적이 되어버리니까 그 시간도 거의 한 보름 정도 지났고, 개미들이 이렇게 길게 들고 있고 싶어서 박셀바이오 산 게 아니거든요. 이 상투 자리에서 빨리 슈팅을 가기 위해서 산 거지, 박셀바이오를 뭐 이렇게 장투하겠다고 산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더 못 가는 거예요. 심리 자체가 단타였으니까, 목적 자금이 단타였으니까. 달라요. 자 그럼 기아차나 현대차는 어떤가요? 이것도 이제는 단타 자금으로 들어온 거예요. 원래는 현대차, 기아차, 뭐 삼성전자 다 장투로 보면서 이제 멘탈이 잘 안 흔들리죠. 장투 자금들은. 그런 장점이 있었는데 이제 뭐 이 기아차나 현대차나 그런 것도 없어져 버린 상황인 거죠. 그럼 똑같은 적용이 되는 겁니다. 박셀바이오처럼 여기죠. 이게 삼성전자랑 같이 만들어줬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게 가는 그림이거든요. 이게 여기서 뭐 가는 그림이라고 해서 꼭 가는 건 아니기도 하지만 5일선 타고 가는 그림 많이 봤죠 우리. 예, 그래서 이게 5일선 타고 가는 그림이면 이제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 그 전제로 볼 수가 있던 거예요. 상승 그림으로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수소차도 다 전고점 만들어 놨고요. 근데 여기서 쏘기만 하면 되는데,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세력들이 밀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세력들이 안 보낸다. 세력들이 가야 되는 이 자리에서 안 보내고 개미를 쭉 밀어내서 다음 이번에 좀 심하게 밀 것 같긴 해요. 심하게 민다라는 것보다 좀 심하게 흔들 것 같아요. 밀어내는 폭은 제가 봤을 때 정해져 있는데 흔드는 게 아무래도 한 달 이상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은 가졌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밀어낸 이상 다시 올리기가 조금 부담이 되거든요. 세력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도 여기 한 번 더 가려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투 자리에서는 갈 거면 빨리 가야 돼요. 갈 거면 빨리 가야 돼요. 근데 못 가면 뭐가 나온다? 음봉이 맞아요. 음봉을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반등 자리도 여기도 반등 자리긴 한데, 이 반등 자리에 지금 일단은 위치에 있거든요. 그리고 나스닥은 빠졌어요. 일단 금요일 날. 그러면 우리 시장이 개파락할 가능성 높은데, 그러면
여기를 한번 맞고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신규로 매수할 분들은 지금부터 신규로 어떤 종목, 내가 보던 종목들을 이제 담아가면 되는 타이밍이기도 하고요. 이제 들고 있는 분들은 항상 추격 매수는 비중을 줄이는 게 맞는 건데, 추격 매수를 이 상승에서 노려서 했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말한 이 라인에서 이제는 추매를 할 타이밍이 온 거예요. 추가 매수를 할 타이밍이 온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셨다라고 한다면 잘하신 거예요. 섣불리 장세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봉 있잖아요. 그냥 보합봉, 여기서 물 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물 타면 안 되고 확실하게 밀어내는 그림을 보던가, 아니면 마이너스 한 20% 정도에서 요 정도네요. 여기서 물을 타던가,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제가 이제 상승을 이제 그것도 중요한 얘기 또 할게요. 보합을 좀 보고 있거든요, 이제는. 왜냐면 주요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일단 가는 그림을 만들었는데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털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요 봉도 개미가 만들어낼 수 있는 봉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이 봉도 이게 가기 전에 거래 없죠? 네, 가기 전에 이게 장악한 거예요. 가기 전에 만들어 놓은 봉입니다. 자, 일부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미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개별 차트도 있긴 한데, 여기서 밀리면 단점이 그거죠. 이제는 뭐 추가타로 밀리든 이제 오르는 척 하든 더 미는 것처럼 살짝만 이탈했다가 또 올라오면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지금 그린 이 그림과 같이 약간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기도 해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튕겼다가 이제 강하게 또 뭔가 호재 밟고 이렇게 갈 가능성이 좀 생겼습니다. 근데 이 그림의 장점은 뭐냐면 상승장이 오래 유지돼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지금부터 강하게 계속 쏴버리면은 힘이 이제 빠져갖고 이렇게 되면 한 3개월 정도밖에 유지 못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한 6개월 정도는 시장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마련이 돼요. 그 이제 흐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뭐 참고하시고,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보합 가면서 흔들 것 같아요. 한 번 더 이제 미는 척하면서 흔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견디는 과정이 이제는 필요하겠다. 조금 여기서 바로 가는 시나리오를 제가 봤는데 요게 좀 안 돼갖고 좀 여러분께 좀 유감스러운 송구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여기서 바로 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세력이 바로 꺾어버리는 거 보고, 제가 다음날 수소차였나 이거 체크를 했었는데 늦게 체크했어요. 수소차가 죽이는 그림이 확실히 나오더라고요. 개별주를 보니까 동아화성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그래서 수소차가 여기서 이렇게 밀릴 게 아닌데라는 생각은 했는데, 역시나 좀 더 그 뒤로 이제 시장을 더 밀어버리는 그림이 나오기도 하네요. 저 같은 경우도 양봉에선 기본적으로 비중을 많이 싫지는 않아요. 양봉에서는, 이 양봉이잖아요. 양봉에서는 신호가 아무리 좋아도 비중을 크게 싫진 않아요. 이제 만약에 밀렸을 때의 비중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비중을 크게 실어버리면 이제 양봉이잖아요. 어쨌든 양봉 자체라는 건 그 음봉이 크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 경험상. 그래서 양봉은 추격면서 크게 하지 않는데 어쨌든 저도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탈 구간을 지켜보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자동차주를 사진 않았고, 저기 엔터주와 그리고 게임 관련주를 이제 2개만 딱 갖고 있습니다. 자동차주는 너무 왜 그랬냐면, 자동차주는 너무 많은 투자자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 좀 늦은 것 같다고 생각을 제가 했고요. 타이밍이 좀 늦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기엔 좀 상투다라고 판단했고, 오히려 게임주라든지 저기 엔터주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이제 상승 파동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 2개를 일단 저도 가지고 있고 2차 매수 구간을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말한 이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바로 보내주면 오히려 좋은 거고요. 좋은 건데 보통의 경우에는 그런 시나리오가 잘 나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밀었다라는 건 이거 계획을 바꾼 거예요. 만들어 놓고 밀었다는 건 보통 데이 트레이딩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만들어 놓고 물량 보니까 개인들이 너무 무거운 거죠.
이제 들어오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좀 그냥 밀어버리고 한 수 접고 시간을 둔 다음에 보내버릴 생각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가는 종목도 굉장히 많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나스닥 이런 것도 보시면, 나스닥이 아니죠, 중국 주식도 보시면 지금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이게 왜 좋냐면 얘네도 2016년도 이후로 계속적인 박스 움직임이 있었어요. 박스권 움직임. 더군다나 지금 트럼프가 지금 재선에 실패했죠. 지금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호재입니다. 말로는 바이든이 뭐 중국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뭐 시진핑 교체해야 되니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립 서비스고, 실제로 오바마 정권 때부터 중국이 엄청난 상승을 했죠. 성장을 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바마 정권 때도 이제 많이 밀어줬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경제 규모가 매우 커졌잖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이 차트를 보시면 얘네도 지금 박스 유지하다가 뚫기만 하면 크게 갈 수 있는 그림 맞아요. 중국 차트도. 그래서 그림은 전체적으로 다 만들어 놨다라는 게 이제 제 입장인 거죠. 결과적으로는 기아차 같은 경우가 저는 주도주라고 보고 있는데, 기아차에 이 정도 차트를 만들어내고 추가 타를 보내지 않는 거는 가능성으로 확률적으로 좀 낮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더 보내려고 이런 차트를 만드는 거지, 보면서 얘기하겠네요. 더 보내고 싶어서 이러한 수급과 모양을 준 거지, 이거를 그냥 여기서 끝내려고 하기에는 이 거래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여기서 끝내기에는 너무 빠르다. 그러니까 이 정도 힘을 썼으면 세력주라고 해도 더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도 봤던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도 어딨니? 네, 박셀바이오 거래를 보세요. 거래를 보시면 그죠? 이 정도 거래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 2타 나왔단 말이에요. 2타. 여기 2타 1파동 2파동 나왔단 말이죠.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전고를 강하게 뚫으면서 갭까지 띄었다고 한다면 이 정도로 이걸로 끝내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 정도로. 그리고 이게 이제 떨어지면서 조정을 받지만 아직 파동이 한 번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냈다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는 없어요. 예, 뭐 정말 재무가 안 좋고 재료가 사라진 경우에는 이게 가능하겠지만, 재료가 붙어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이렇게 그냥 내려오지는 않아요. 내려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림을 만들고 이파동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 여기까지는 뭐 예상할 수 있는데 이 뒤로는 사실은 이제 알 수 없는 영역. 그래서 얘네가 보시면 얘네도 똑같아요. 항상 패턴이 비슷해요. 여기서 보합을 좀 보내죠. 옆으로 압박 주면서 이런 과정이 또 보내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주식이 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지금은 많이 해먹었으니까 이제 떨어졌고 지금도 반등 자리긴 합니다. 박셀바이오. 자, 그래서 기아차가 같은 상황으로 이제 1파동 여기서 나왔고 그다음 2파동, 그러니까 두 번째 상승, 그리고 아까 제가 본 추가 상승이 박셀바이오와 같은 그런 그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급등주의 어떤 시나리오가 많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만들고 그냥 눌러버리기에는 이게 재료가 너무 아깝다는 거죠. 기아차 재료가 아깝죠. 지금 진짜로 지금 전 세계가 이제 전기차 열풍이 불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인프라도 실제로 많이 구축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거 버리긴 아까운 재료라서 소멸된 것도 아니고 애플이란 회사가 어떻게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근데 너무 상투 아니냐, 오늘 말이 좀 많네요 제가. 야 근데 너무 이거 과열되고 올라간 거 아니냐. 저도 동의합니다. 맞아요. 이거 너무 올랐어요. 각도도 굉장히 가파르고 믿을 수가 없는 차트 모양이죠. 역대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아무리 뭐 반등 시장이라고 하지만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조정 받으면 작살을 날 겁니다. 진짜로 박살이 날 거예요. 그 정도로 기아차, 현대차가 아직 글로벌 시장을 뭐 장악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각도 자체도 말도 안 되는 각도긴 한데 제가 그럼에도 상승 이야기하는 건 아까 방금 얘기한 그거예요. 요게 없었으면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이 두 개의 거래량이 없었으면 얘기 안 했을 건데 이 두 개의 거래량을 쏘고 그냥 죽는다라는 건 확률적으로 좀 그래서 일단은 보합 그림을 봐야 돼요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차트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다시 간다라는 건 지금 당장 뭐 간다라는 건 조금 어렵고 그 차트를 만드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보합을 어떤 식으로 보내는지 그걸 보고 보합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그림도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좀 진행을 하다 보면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흘러가는 그림은 제일 중요한 가격대가 이 가격이에요. 여기 이 가격 여기를 이제 깨버리면 이제 진짜 올릴 마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 가격까지 깨버리면.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이제 여기서 들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보려면 지금 마이너스 30이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30까지 일단 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상투에서는 이런 식으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풀매수를 하면 안 돼요. 풀매수를. 이런 자리에서 풀매수 원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데는. 저처럼 아무리 이제 긍정적으로 봐도 추격 매수라고 해도 조금은 비중을 좀 덜 들어가고 이 구간에서 이제 승부를 볼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배팅 들어가서 평단을 이제 한 요 정도까지 낮춘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대응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구간이 제일 중요한데 이 구간 안에서는 얼마든지 이제 여기까지 내린 다음에 얼마든지 이렇게 압박을 줍니다. 막 죽을 것 같이 하면서. 근데 그러다가 이제 확실한 건 다시 올라오는 그림을 여기를 다시 올라탄다. 보합을 가다가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어지죠. 긍정적이죠. 근데 이 그림이 한 달이 지나도 안 나온다. 이렇게 보합만 가고 밀리기만 하고 한 달이 지나도 여기 올 생각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시장의 흐름이 전환이 돼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쳐서 매도로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현재 악재가 아직 동방된 게 없어요. 하락을 하면서 뭐 때문에 뭐 하락을 하고 뭐 때문에 뭐 무너지고 이런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큰 회사 어떤 금융권 회사가 뭐 서브프라임처럼 이렇게 뭐 문을 닫았다, 부도가 났다, 뭐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아직은 없고 그런 명분에 따라 하락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더 얘기할 게 없습니다. 자, 말이 좀 많았지만 시장이 좀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이제 흐름에 대해서도 제가 예상도를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네, 오늘도 이 시장을 통해서 좀 배우신 게 있기를 바라면서